자, 법인세 1% 인상. 이게 그냥 뭐 숫자 하나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는 정말 큰 문제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금을 좀 더 걷자는 단순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경제가 올라가야 할 그 성장의 사다리를 아예 걷어차버리는 그런 행위일까요? 모든 논쟁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숫자요. 단 1%. 아니, 대체 이 1%라는 숫자가 뭐길래 지금 대한민국 경제계가 이렇게까지 들썩이는 걸까요? 이게 그냥 뭐 세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대한민국의 혁신,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이 1% 인상이라는 게 뭐고, 그래서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2026년부터인데요. 과세 표준,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아주 작은 기업들부터 3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까지 정말 말 그대로 예외 없이 싹 다 모든 구간의 세율이 1%포인트씩 오르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급선회. 생각해보세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정부가 투자 좀 하세요 하면서 세금을 깎아줬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정반대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정책의 진짜 문제, 그 핵심은 뭘까요? 바로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입니다. 가장 혁신적이지만 또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이기도 한 이 기업들에게 유독 더 큰 타격을 준다는 바로 그 점이에요. 와, 이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핵심을 딱 짚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스타트업한테 이익이라는 건 그냥 돈이 아니거든요. 그 돈으로 연구개발도 하고 똑똑한 인재도 뽑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점프하기 위한 마중물인 셈이죠. 근데 그 소중한 마중물을 세금으로 쏙 가져가 버린다? 그럼 혁신이라는 펌프가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비대칭적 충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1%라도 그 충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기업한테 1%는 뭐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정도겠죠. 하지만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한 스타트업한테는요. 그 1%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말 그대로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석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성장 페널티 함정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진짜 이름 한번 잘 지었죠? 스타트업이 그 힘든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이제 막 흑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성공했네, 벌금 내 하는 것처럼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 성공에 대한 벌칙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자, 그럼 전문가들은 이 정책 설계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점수가 10점 만점에 1.5점도 안 돼요. 이건 뭐 사실상 낙제점, F학점이죠. 스타트업 전문가든 세금 전문가든 분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정책 설계 심각하게 문제 있다고 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핵심 비판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너무 갑작스럽다. 둘째, 너무 획일적이고 정교하지 못하다. 그리고 셋째, 미래의 성장 동력인 스타트업에 너무 큰 피해를 준다. 이겁니다. 분석가들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고 또 하나의 개념을 가져오는데요. 바로 재정적 근시안의 역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당장 눈앞에 푼돈을 챙기려다가 미래의 대박을 놓치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알을 기다리지 못하고 배를 갈라버리는 것과 똑같은 모순이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판만 하고 끝낼 순 없겠죠? 대안이 있어야죠.
다행히도 전문가들이 그냥 이건 문제다 에서 그치지 않고 그럼 이렇게 해보자는 더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의 논의는 아주 빠르게 이게 문제야에서 이게 해결책이야로 넘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안이 바로 스마트 과세인데요. 세금도 확보하면서 혁신도 지키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거죠. 예를 들면 R&D나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은 세율을 좀 깎아주는 식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거나 그게 안 되면 최소한 가장 힘든 스타트업 구간의 세금 인상이라도 취소하는 외과수술식 처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세액 공제 같은 완충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 정책이 지금 이대로 그냥 간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분석가들이 내놓은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 결과가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무려 90% 확률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성장을 멈추거나 최악의 경우엔 스타트업 윈터, 즉 혹독한 침체기에 빠져들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정부가 스마트 과세로 방향을 틀어서 상황이 좋아질 확률은 고작 10%뿐이라고 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전략적 실책이다. 무딘 칼로 정밀 수술을 하려는 것과 같다. 와, 정말 날카로운 비유죠. 정교함은 전혀 없고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만 크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무딘 칼로 미래 성장 동력에 상처를 낼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칼날을 날카롭게 다듬어서 혁신을 정밀하게 지원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바로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